안녕하세요. 수의사 아빠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에서 강아지, 고양이 밥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먼저 사료에서 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으로 식단을 바꾸었을 때 개와 고양이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 개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라는 책을 쓴 저자인 리처드 피켈은 수의사는요,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먼저 진료를 이제 예약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급성이 아닌 만성 질환인 경우, 뭐 예를 들자면 피부병이라든지 또 만성 설사 이런 경우에는 또 보호자에게 또 예약을 하도록 하고, 또 예약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 또 올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 책에 소개된 집에서 직접 식단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식단의 레시피를 먼저 그 보호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. 그래서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식단대로 좀 먹여 보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이 레시피대로 음식을 먹이게 되면은 또 개와 고양이들이 더 활력이 있게 되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했을 때 더 치료 효과가 또 뛰어나다라고 알려줍니다. 그런데 이제 예약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또 동물들이 오지 않고 보호자들이 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다시 전화를 걸어보면요, 이미 그 식단을 바꾼 후에 다 나아서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종종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의사는요, 수년간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던 질병이 신선한 음식을 먹이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몸소 이 임상 경험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요, 이 책 제목이 강아지 영양학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일본 사람인데요, 스사키 야스히코라는 일본의 수의사이자 교수로서 이 식이요법을 진료에 또 적용해서 큰 효과를 또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강의하고 교육하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이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음식을 추천할 때 정확한 양을 주도록 엄격히 지도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엄격하게 그 양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여 포기하는 보호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정확히 주지 않더라도 눈대중으로 만들어 꾸준히 먹이는 보호자들의 동물들은 대부분 건강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의사는 오히려 이 정확성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수제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재료의 또 품질이겠지만 또 하나는 수분 공급입니다. 이 수분은 동물의 몸에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왔을 때 수분은 배설을 원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몸속의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실천을 하다 보면은 빠르면은 보통 한 달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또 퍼그 종류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. 이 강아지는 3세였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병원을 진전하였는데도
낫지 않다가 또 이 수의사를 만나서 이 수제 음식 레시피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음식과 성분을 알아내어 그 성분은 제외하고 이 수제 음식으로 천천히 바꾸어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 거칠거칠하던 피부가 깨끗해지고 약 3개월이 지나자 가려움이 사라지고 피부도 정상으로 돌아왔고, 그뿐만 아니라 또 항상 이 눈물 자국이 고여 있었는데요. 눈물 자국도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식단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나아진, 더 좋아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또 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구매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동물에게도 좋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자주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절대로 개와 고양이에게 주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. 그러나 사람 몸에 좋은 재료라면은 또 위험한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몇 가지만 제외를 한다면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양념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거나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라든지 과자,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종류는 주의해야 합니다. 또 제가 강아지에게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또 자료를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올려드리겠으니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또 오늘은 이 생식과 화식에 대해서 또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. 많은 사람들이 또 직접 만들어 먹이는 분들이 생식이 좋은지 화식이 좋은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생식은 말 그대로 요리하지 않은, 가공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식사를 생식이라고 합니다. 사실 생식은 개의 몸에 그리고 동물의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입니다. 왜냐하면 인간과 함께 살기 전에 야생으로 살아갈 때 먹던 형태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은 그 음식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또 단점은요, 이 병원체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. 살모넬라라든지 대장균과 같은 균을 섭취함으로써 또 이러한 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생식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매우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화식은요,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또 요리하는 방식, 불로 가열해서 또 먹이는 방식이 바로 화식입니다. 화식은 또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 일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병원체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채소 같은 경우에 또 익힐 경우에 소화 흡수율이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으로 또 적용을 또 하면 되고요. 이 개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을 쓰신 이 분은요, 약 20년 동안 본인의 개와 고양이에게 직접 만들어서 음식을 급여했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식보다는 화식을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분은 이 사료의 진실에서 파헤치면서 이 도살장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보았는데요. 그 도축되는 과정, 그리고 그 고기가 또 유통되는 그런 과정을 보아오면서 결코 이런 육식, 그리고 육식을 또
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일부러 위험을 안을 필요가 없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화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내가 꼭 생식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육류, 야채, 과일 이런 것들이 유기농이어야 하고 이 신선한 상태여야 하는 것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만큼 또 보호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생식과 화식, 생식이 분명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먹이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식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또 사료에서 이 자연식을 바꾸게 되면은 또 처음에는 개들이 또 거부하거나 잘 먹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입맛이 까다롭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에게 동물에게 또 이것을 바꾸는, 식단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, 원래 기존에 먹던 사료라든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이러한 기존의 음식들을 약간씩 조금씩 섞어주고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 그 양을 점점 늘려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기존에 먹던 사료를 줄이시고 이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것을 사료에서 이 자연식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또 효과적인 방법은요, 바로 절식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굶기게 되면은, 강아지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굶기게 되면은 대부분이 또 다른 음식에 쉽게 또 적응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야생의 경우에는 이런 며칠 정도 금식을 하고 먹지 않는 것은 동물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이런 금식은 떨어진 식욕을 자극하고 또 이 금식하는 동안 몸을 스스로 또 청소하며 또 오랫동안 특정 맛과 음식에 익숙해졌던 습관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, 어떤 특정한 육류라든지 특정한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처음에 음식을 바꿀 때는 처음에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재료만 사용하여서 그것을 급여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반응을 살펴봅니다. 혹시 피부에 가려움은 없는지.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한 다음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에 또 다른 재료, 성분을 첨가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, 고양이 밥을 만드는 방법과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좀 많은 보호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여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개와 고양이가 좀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 질문들, 질의응답을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